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 1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입니다. 프랑스어로 거실을 뜻하는 살롱은 17, 18세기 예술과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누었던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살롱은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산출되는 결과물, 정책의 실천들을 우리 시민께 편안하게 들려드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를 모시고 이 연구의 시작과 동기, 내용과 맥락, 가치와 의미 등을 여러분께 쉬운 언어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연구원 문화정책과 지역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이재민 박사의 정책살롱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물리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인문 가치를 등한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의 반작용으로 세대 간, 젠더 간, 그리고 정치 이념 간 등 여러 가지 그런 갈등과 문제가 점철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말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 사업이라든지 공동체와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이라는 기관에서 도시 속 인문 가치를 발굴하고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하는 인문도시 사업인데요. 세종시에서도 도시 자체의 인문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노력하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안남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안남일입니다. 먼저 청취자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에 재직하고 있고요. 현재 스토리텔링과 페스티벌을 주 전공으로 삼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안남일 교수님께서 정책살롱을 찾아주셨는데요. 사실 안남일 교수님께서는 이제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재직하시면서 인문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 외에도 한국축제포럼의 이사장으로서 국내 축제의 흐름을 함께 하시면서 특히 세종시에서는 문화도시 추진위원장으로서 세종시가 문화도시가 되는 데 큰 도움을 보태주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해주실 얘기는 많을 텐데 오늘은 그중에서 인문도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인문도시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인문도시 사업은 제가 세종시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문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2023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세종시에는 인문도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의 중심 세종시라고 하는데 네. 뭐 물론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세상의 중심 세종 뭐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말이긴 한데 네. 근데 왜 세종시에는 인문도시 사업이 없을까? 물론 그 전에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한번 야 우리도 세종시에 인문도시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네. 이제 지금까지 왔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큰 슬로건은 뭔가 하면 네. 더 나은 삶을 위한 스마트 인문도시 세종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마침 이제 요 무렵이 세종시가 스마트 시범 도시로 예비 선정이 이제 국가 지정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단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세종시가 기획 도시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아직 네. 완성된 도시는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자체는 아직도 불안정하고 뭔가 거점 도시 또 정주 도시로서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좀 불안정하고 네. 또 어떤 지역 정체성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뭐 애향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부족하다. 또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종시가 그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네. 서울시의 약 4분의 3 면적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뭔가 지역의 어떤 소속감, 그 다음에 애양심, 또 정주 여건도 불비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면 어떤 문화 인프라도 약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언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건축이라든지 뭐 어떤 뭐 삶의 정주 여건들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고 네. 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 문화라든지 복지적인 측면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 인문도시 사업을 통해서 영향을 좀 주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인문학적 마인드로 접근 한번 해보자. 네. 이제 이게 그 3년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단계별로 좀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네.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올해가 3년 차가 네. 되는 3년 차. 예, 네. 그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네. 뭐 요 정도로 네. 간략히 브리핑해도 알겠습니다. 되겠죠. 네. 네. 어쨌든 세종시가 사실 뭐 만들어진 도시다, 뭐 기획 도시다라는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인문 가치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요소들이 좀 이렇게 담보될 때 도시가 완전한 완성을 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어쨌든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실까요?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도시 세종이라는 측면에서 네.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도시가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네. 예. 그래서 밖에서 보는 세종과 네. 이 안에서 보는 세종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신도심 지역과 네. 구도심 지역의 차이도 존재하고 있고요. 네. 뭐 이것은 이제 뭐 원도심이라고 해도 되고 구도심이라고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개념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인 우리 세종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균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심 지역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죠. 예, 어떤 뭐 공무원 위주의 생활 방식들 그리고 구도심에서 가지고 있는 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삶의 여건들이 다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같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고 본다면요. 네. 생활 그 스타일이 다르다 보면 똑같은 정책을 위반한다 할지라도 그 혜택을 받는 것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면 아무리 이제 균등하고 뭐 평등하게 분배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맞춤형으로 뭔가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 인문도시 사업에서는 지역별로 조금 찾아가는 어떤 문화 혜택 네. 뭐 이런 걸로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얼마만큼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지는 네. 저희도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즉 세종시가 출범이 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구도심과 그리고 행정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 간의 그런 격차 문제, 그리고 격차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뭔가 도시 인문 가치로 좀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시도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 인문 역사 문화 자산을 발굴하던 이 관련 내용을 제가 좀 봤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 좀 있었을까요?
그 세종시의 그 유무형 문화자산들 그리고 인문자산들이 뭐 있다 없다를 논하기보다 네. 기존에 이제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도시라는 측면에서는 네. 그 기존의 자산이 있다 없다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 우리 세종시 이외의 주변에 있는 지역들과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상징적으로 인접 지역을 생각해 보면 뭐 공주, 부여 뭐 이렇게 명칭만 들어도 우리 세종과는 벌써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백제 문화권으로 따지고 보면 뭐 이미 그 백제 권력의 도읍이었다는 그 상징성만 가지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네. 뭐 그렇다 보니까 굳이 그런 어떤 유무형의 자산들을 발굴해내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궁색하다. 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없기 때문에 또 발굴해내는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네. 저는 그거보다는 또 우리 지금 현재 세종시에서 뭐 박물관 단지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외부 구조물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유무형의 여러 어떤 자산들을 이전의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새로운 유무형의 자산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없다고 뭐 비관할 것도 아니고요. 또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내서 이것이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굳이 이야기해야 되나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담백하게 역사적 맥락 속에서 네. 조그만 것이라도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네. 없다고 주눅들 필요 없이 네.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 지금 뭐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뭐 국회의사당도 온다 그러고 네. 또 대통령 집무실도 만든다고 그러고 네. 또 우리 뭐 그 건축물 같은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도서관 같은 것도 있고요. 저는 외부에 굉장히 그 외지 분들이 세종시 오시면 꼭 들러봐야 되는 곳으로 대통령 기록관을 네. 추천 많이 합니다. 네. 호수공원에 있는데 네. 그것은 대통령 기록관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의미 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알린다면 하나의 유형의 자산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네. 그런 어떤 새로운 시선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런 데서 우리 세종 시민들의 프라이드를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성이나 정체성을 함의하고 있는 그런 자산의 새로운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인문도시 사업을 어쨌든 3년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1년 차에는 세종을 만나다, 2년 차에는 세종을 그리다, 3년 차에는 세종을 외치다로 정하셨는데 이제 이 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듭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2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뭐 성과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뭐 항상 그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성과가 어떤가 질문을 받으면 네. 뭐 저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년차 때도 또 그렇죠. 정부 지원이 계속 나왔고 네. 이제 올해 지금 이제 2년차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걸 잘 해야지 또 3년차 금액이 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성과가 있었다라고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뭐 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연차별로 뭐 세종을 만나다 그리다 네. 뭐 3년차는 외치다 뭐 이렇게 저희가 타이틀을 만든 것은 어쨌든 과제가 선정돼야 되기 때문에 좀 있어 보이게 하기 네. 위해서
처음에 세종을 만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세종 시민들을 만나기 위한 저희 사업단의 소박한 마음이었고 네. 그 다음에 2년차 때는 이 세종에서 뭔가를 이 사업단에서 어떤 문화와 관련된 것을 그리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세종 시민들에게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그런 타이틀을 만들었는데요. 네. 저희 성과라고 한다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세종 시민들에게 보여드렸다라는 네. 예. 그리고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이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이재민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뭐 문화재단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세종 인문 사업단에서 아직 세종시에서 모시기 힘든 분들을 저희가 많이 모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 이 선포식을 할 때 네. 우리 이재민 박사님도 오셨겠지만 네. 정말 특설 무대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들 할 때 연희자들도 모시고 꽤 크게 네. 비용도 많이 써가면서 네. 물론 정부에서 그 우리 예산을 많이 줬기 때문에 쓴 것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분야의 분들도 많이 모시고 연사님들도 많이 모시고 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변함없이 네. 정말 좋은 분들을 더 많이 모시고 오셔가지고 세종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더 많이 드리겠다. 네. 뭐 이런 약속을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년차가 더욱더 기대되는 인문도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단의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지 뭐 비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주제가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한 스마트 인문도시 세종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뭐 세종시가 스마트 도시를 지향한다는 측면 그리고 문화예술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뭐 이렇게 정하신 걸로 보입니다만 혹시 이것이 함의하는 속뜻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그 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스마트 인문도시 세종이라고 슬로건을 만들 때 제가 그 세종학 할 때도 이 스마트에 대한 의미 부여를 조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뭐 이것은 이제 언어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스마트라는 것이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시범 도시로서 이제는 정식 그 스마트 도시로 확정이 되었죠. 네, 세종시가 이 스마트라는 이것이 단순한 스마트가 아니고 스마트가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 스마트라는 이 이니셜에 세종시가 지향하고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 하나의 S가 가지고 있는 S는 세종이라는 그 이니셜의 네. 세종. 그 다음에 M은 이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그 싱싱장터라고 하는 마트의 개념. 네. 그 다음에 A는 그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이 아트라는 것. 네. 그 다음에 R은 그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바로타라고 하는 외곽 순환 그 버스. 네. 예. 그 다음에 T는 말 그대로 이 어떤 그 테크놀로지 스마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스마트라고 해서 네. 제가 그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단이 지향하고 있는 인문 도시로서의 그 세종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스마트를 강조를 했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이 스마트 시범 도시가 된 이 의미가 스마트 도시라고 하니까 자꾸 테크놀로지를 강조를 하는데 스마트 도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네. 우리가 뭐 아파트가 뭐 또 도시가 첨단 테크놀로지가 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이런 게 사실 스마트 도시가 아니고요. 네. 그런 기반이 갖춰져서 스마트 도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이런 첨단 시스템을 갖춰서 지향하는 두 가지 키워드. 그게 바로
복지와 문화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문화와 복지로 지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세종인문도시사업단이 지향하는 네. 문화의 한 축, 그다음 복지의 한 축. 제가 뭐 복지까지는 담당할 수 네. 없지만 네. 이 문화의 한 축을 충분히 담당하는 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종인문도시사업단의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고, 어쨌든 미래 세대들을 위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발제와 대화에는 사실 뭐 담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뭐 이런 데면 또 덕담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정책 살롱 열심히 좀 많이 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제가 여기 뭐 세종 FM 한두 번 지금 온 것 같은데 이제 세종시가 자꾸 커 나가는 만큼 네. 우리 뭐 미디어 단지도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네, 네. 우리 세종 FM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법인체에서 방송 체제로 좀 바뀔 수 있는 네. 이런 세종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좀 부탁드리고 싶고 뭐 이 방송을 우리 시장님은 안 들으시나 모르시겠네요. 시장님이야 여러 시청 관계자분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되고 여건이 더 마련되어서 세종시의 중요한 방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관련 주체들을 다 한번 보도담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3번째 초대 손님이신데요. 마지막으로 뭐 정세살롱에 출연인 소감을 말씀해 주셨고 뭐 관련해서 이 클로징 때 나갈 신청곡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뭐 시국도 수선하고 네, 관계도 좀 애매한 것 같고 네, 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사용하는 단어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서로 다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라는 곡을 한번 네,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책살롱에 흔쾌히 출연해 주신 안남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그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갈등이 우리 사회를 더욱 멍들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의 인문학적 가치를 심는 이 같은 사업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역시 세종시의 중요한 자산이자 교육기관으로서 충분한 역할과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정말로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윤택한 삶뿐만 아니라 더욱 여유로운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의 건승과 함께 한국축제포럼 그리고 이번에 또 인문콘텐츠학회 회장님 되셨거든요. 예. 이제 인문콘텐츠학회에도 밝은 미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98.9MHz 이재민의 정책살롱, 저는 진행자 이재민이었고요. 보이는 라디오 세종 FM 유튜브 채널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남일 교수님께서 신청해주신 짙은의 잘 지내자 우리를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정책살롱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